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어떤 한 그냥 일반 세일즈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남자가 저지른 범죄가 한국인.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1993년 8월 10일)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어떤 남성에게 전화가 옵니다. 바로 어떤 여성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였어요. 자, 19살의 한 여성이 납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한 신용금고에서 일하는 19살의 여성입니다. 자, 범인이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 야, 4,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싱진 헤이와 거리에 있는 코이타이무라는 가게에 제가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시죠. 라는 협박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돈을 준비해서 그곳에 갑니다. 경찰들과 함께. 하지만 범인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헤이와 거리 밑으로 오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금고의 그 지점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는, 우리 직원은 무사한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장소에 갔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 남자는 계속해서 장소를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꽤나 지능범의 소행처럼 보였죠. 자, 추억 오속에 타서 도쿄 방면으로 향하면요, 바로 가까운 곳에 104번에 초록색 표지판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돈을 가져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또다시 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지만 범인은 돈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렇게 몇 번이나 장소를 바꿔가지만 결국에는 돈도 가져가지 않고 여자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자, 1993년 8월 10일 피해자는요, 코우 신용금고 창구에서 이제 막 갓 일하기 시작한 19살의 사이토 쿄코라는 여성이었어요.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녀를 왜 납치한 걸까? 일단 시작은 이래. 어떤 남성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잡지사의 어느 기자입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코 신용금고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 가능하신가요? 아,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쿄코상을 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 쿄코상한테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피해자 여성의 그 직장 상사는요, 취재를 승낙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용금고의 근무 시간이 끝난 뒤 피해자 여성은 그 지점장에게 저 그러면 인터뷰 갔다 올게요. 지점장님은 그래, 잘 다녀오고 인터뷰 잘하고 와요. 자,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전화한 그 남자가 보낸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떠납니다. 약속 장소는요, 코세 스포츠 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제가 그 스포츠 거리와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일했던 그 금고의 거리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녀가 일했던 그 신용금고와 이 스포츠 공원이라는 곳에선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그녀가 그 기자란 남자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였죠. 자, 스포츠 공원에 있는 체육관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을 받은 여성은 오후 6시쯤에 이 체육관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토 쿄코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자, 다음날 피해자의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돌아오지 않은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점으로 전화를 하죠. 혹시 어저께 뭐 야근 같은 거 했나요? 우리 딸이 어제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 그 지점도 이상하죠.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없었고 어제 기자와 인터뷰하러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때였어요. 어느 날 그녀가 사라진 지 다음 날 몸값을 요구하는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연생 고약금만 준비해. 그러니까 4,500만 원 준비해. 그리고 신진해이와 거리에 있는 코이타이머라는 가게에 있다고 전해. 라는 전화가 와요. 자, 여기서 4,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지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까 제가 104번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본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104, 105, 106.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104 킬로포스토라고 해. 킬로포스토. 그래서 범인은요, 영화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어떤 그 영화의 한 부분, 한 수법을 통해서 중앙 고속도로에 있는 이 104km, 그러니까 거리표라고 하는 거야. 표지판 같은 거. 그래서 철도와 도로 등의 기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500만 원을 그 옆에 가드레일에다가 던져놓고 가라고 해. 그리고 지점 측은 곧바로 이 몸값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자, 야마나시현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그 경찰들은 범인을 자극하지 않도록 일단 미디어에 보도협정을 약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도협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도협정이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났어. 그럼 막 이제 여기서 야, 그런 사고가 났대라고 막 이제 언론에서 막 뉴스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그런 걸 일절 못하게 하는 걸 보도협정이라고 하는 거야. 신문, 텔레비전, 매스미디어 보도를 일절 삼가함으로써 매스미디어 사이에서 경찰과 이걸 통해서 약속한 거야. 보도협정을. 절대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 이거 인질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자, 왜냐면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7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유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막 이렇게 방송을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막 방송에 자꾸 나오고 그 범인이 자꾸 이렇게 나라도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구석으로 몰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7살 남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는 보도협정이라는 어떤 법안이 생겨가지고 보도협정을 이렇게 말을 하면 매스미디어에서 절대 방송이나 그런 일부 방송에서 절대 아무것도 기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8월 11일 사건의 모든 것들을 극비 수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행방을 계속 찾기 시작하죠. 자, 그 후에도 걸려오는 범인의 전화에 이제 경찰이 이제 역탐지기잖아. 역탐지기로 이제 범인이 전화 오면 이렇게 막 탐지하기 시작해. 어쨌든 지점 측은 4,500만 원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범인이 지시한 곳으로 향했고, 그리고 범인이 또다시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은 일단 지점장과 함께 행동하면서 몰래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자,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어이, 지금 경찰차 보이잖아. 그랬더니 지점장이 이렇게 말하죠. 에?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전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겨요. 자, 몸값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자, 범인이 이렇게나 많이 장소를 바꿨어. 첫 번째는 저쪽, 두 번째는 여기 여기 가솔린 스탠드 가솔린 스탠드, 그러니까 주유소, 여기는 뭐 다른데 고속도로 104번 표지판. 그리고 나서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여기에다가 인지를 풀어줄게. 여기서 인지를 풀어줄게. 내가 돈 확인하고 나면. 이라고 이렇게 장소를 계속 바꿔간 거야. 그런데 범인은요, 경찰이 함께 올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장소를 계속해서 바꿔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차장에서 인질을 해방시켜주겠다라는 말도 해요. 범인에게 놀아나는 것을 알면서도 지점장님은 오후 5시 55분에 104km 포스터 이쪽 그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드레일 안쪽에다가 준비한 4,500만 원, 4억 5천만 원을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머지 수사원들은 숨어서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부 수사원들은 이쪽에 있고 일부 수사원들은 이쪽에 있어서 이 주차장에. 왜냐면 거기다가 인질을 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쪽은요, 샤카도 이세키라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쿄코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있던 그 인질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이곳에 있는 차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4번 키로 포스터에 있는 이 표지판에 있는 이 수사원들도 계속해서 범인을 기다렸으나 범인은 끝끝내 오지 않아요. 쿄코 씨가 유괴당하고 이틀째인 8월 12일 보도협정 중에 경찰 회견을 엽니다. 자, 보도협정은 뭐랬지 아까? 그 어떤 언론 매체에서 절대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할 수 없는 걸 보도협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보도협정을 맺었을 때는 보도는 하면 안 돼. 언론에다가. 그런데 경찰들이 대신에 이 기자들한테 이런 수사 사항을 조목조목 약간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경찰 회견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당시의 경찰 회견 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범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추정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실게요. 全くこの問題につきましてもですね、具体的に犯人を特定するあるいは推定できるというふうな供述にしろ物的証拠にしろですね、そういうのはあまりないんです。単独であるのか複数であ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きましてもまだ同じような推定になりまして、両面で捜査をする以外はないと。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범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경찰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구체적인 범인을 특정, 추정 이런 걸 진술할 물적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독 범행인지 복수 목적의 범행인지 아직 추정 중에 있고 저희는 이것에 있어서 양쪽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멘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만 보면 솔직히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한 범행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 바로 6시에 쿄코상이 체육관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기자라고 지칭한 그 남자. 그 남자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에 대한 거였어. 자, 남자의 모습을 한 명이라도 봤다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걸어봤지만 별다른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몸값의 목적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계속 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쯤이면 나와야 할 게 뭐죠? 바로 범인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텐조 있나? 시텐조 있나? 거기 지점장 있나? 도요코냐. 나는 이게 도요코냐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왜냐면 이게 사투리거든요. 내가 그 사투리를 하는 일본인 그 제일 교포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도요코냐 이게 뭐냐면 도요코토야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보이시 타임 고흐바이바스の体のちょっと下です。じゃあお願いします。そこで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な。お金は用意できました。なんとか。そうですか。これじゃあ1時間後にコーヒータイムで現金確認後1時間以内にはちゃんと
お届けします。はい、私が行きますから。はい。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요. 제가 말해줄게요. 뭐라고 했냐면, 아, 거기 뭐 텐초 있나? 아,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코이타임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나 봐. 그래서 코이타임이라는 거기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코 바이패스가 있어요. 거기 조금 밑에 그 아래로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준비됐나요? 그래요? 그럼 1시간 뒤에 코이타임이라는 그 가게에서 뵙죠. 일단 제가 현금 확인한 뒤에 1시간 안에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갈 테니까. 라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써. 예를 들면 소데스까 이거를 그런가요? 라는 걸 호스까 약간 이런 식으로 사투리 쓰고 돈나코토 데스까 도유코토 데스까 이거를 도유코냐로 막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써. 그리고 범인이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35분 뒤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지금부터 또 함께 저랑 보실게요. もしもし 이 지점장이 이제 재연 드라마 찍는 건데 이 남자가 여보세요? 한 거지. 그리고 나서는 진짜 범인 목소리예요. 携帯電話は持ってるかい？ 핸드폰 갖고 있나? ないです。いいえ。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나이 데스까? 없어요? もう一つ、자 그럼 한 가지 더. お札の帯封はみんな無地のやつで。だけで、はい。これ大丈夫です。受け渡しもすぐ会えるようにこっちも、車に乗せてます。はい、大丈夫です。約束します。はい、約束です。 자, 이게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더. 그 지폐 봉대는요 모두 무지로 해주세요. 일단 그 정도만. 그리고 우리가 거래한 뒤에 그 키오코상이랑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지금 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폐 봉대가 모두 무지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폐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지폐를 묶을 때 이런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지, 지금 이것처럼 무지띠로 감아서 줘라고 한 거야. 이 남자가 이 지폐를 줄 때.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이걸로 해줘. 근데 거래한 뒤에 내가 이쪽 차를 태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약속 데스. 약속해요. 약속해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끊는 거야. 그래 너무 짧은 전화이기도 했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니까 너무 짧은 전화가 역탐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역탐지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후 일주일 뒤인 8월 17일 야마나시쿠 코우시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시즈오카쿠 후지노미야시에서 쿄코시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떤 기자회견이냐면 이제 보도협정 해지합니다. 이제 보도해도 돼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미디어에는 절대 이 사건에 대해서 흘러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이걸 해지시킵니다. 그때의 그 완전 열혈 막 뜨거운 그 기자회견 현장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보도진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6시 40분, 被害者の指紋と一致. 자, 6시 40분, 그 시체의 지문 검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히가이샤노 지문도 이치가 뭐냐면, 그 피해자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報道協定の解除の申し入れをいたします. 자, 보도협정을 이제부터 해제합니다. 6時41分に報道協定の解除の申し入れがありました。 자, 지금 6시 41분 보도협정 해제를 알려드립니다. 보도협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없음 이라고 막 말을 하는 거야. 6時41分に解除します。
그래서 지금 6시 41분에 보도협정 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금 막 뛰어나가는 거 봤어? 제가 지금 통역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풀로 한번 보실게요. 6時40分被害者の指紋と一致報道協定の解除の申し入れをいたします。6時41分に報道協定の解除の申し入れがありました。それでは6時41分に解除します。6時41 지금 막 이제 보도진들이 막 이제 막 가는 거지. 막 달려나가는 거지. 서로 좀 빨리 이걸 내야 되니까. 그래서 6시 41분에 이 보도협정이 해지됩니다. 시신 발견 후에 이날 오후 6시 41분 야마나시현 경찰과 언론은 보도협정을 해제하고 일제의 모든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내보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신문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엉뚱한 것들이 많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몸값 목적의 유괴 사건이나 납치 등의 농성 사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얼마나 많이 말이 붙겠어.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야. 범인은 남자 3인조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여자다. 막 이런 근거 없는 정보들이 막 이제 언론으로 막 나가기 시작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시체를 발견했던 이 시즈오카현 경찰과 함께 이 야마나시현 경찰들이 합세해서 같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사본부가 설치되죠. 자, 보도협정을 해제한 것으로 야마나시현 경찰은요, 하루에 한 700건 정도의 정보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나 그 사람 본 것 같아요. 그 사람 본 것 같아요. 막 그 사람 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정보가 들어와. 그런데 유력한 정보는 없었어. 자, 그래서 반대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바로 탐지장치에 남아있던 목소리, 그러니까 녹음해놨던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음성, 음향,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한테 성분 감석을 의뢰해요. 목소리로. 사건으로부터 열흘 뒤인 8월 20일, 경찰은 어느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결단인지 그 기자회견 제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始めていい？それではこれから録音テープの公開をいたします。 자, 지금부터 범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합니다. 皆さん方非常に録音のテープの公開を要望しておりましたので協力を得るためにですねあえてただいま公開するように決定しました。 자, 여러분들께서 매우 녹음 테이프의 공개를 요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協力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요, 이제 언론에다가 이 남성의 목소리를 다 알려요.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요, 목소리 감정을 위해서 야마나시현 우에나하라의 일본의 음향연구소에 스즈키 마츠미 씨라는 사람에게 검증을 부탁합니다. 자, 그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대박이야.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관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스즈키 마츠미 씨라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음향 전문가예요. 일본 음향 전문가 중에서도 탑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컴퓨터에 들어간 목소리를 그래프로 막 나타내. 이런 나타난 그 그래프가 나타내지면 이 그래프를 분석해가지고 범인의 형태를 알아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사람들도 얼굴이 다 다르잖아. 사람들의 성대도 다 다르대. 그래서 목소리의 지문을 바로 성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스즈키가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대박이야.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부터 이 스즈키상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